안녕하십니까. 자, 한백산 도깨비가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애들은 가르쳐야지, 생활은 해야지. 택시 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얼마라도 더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좀 너그러운 양해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재미없는 이야기지만은 계속 좀 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깨비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강원도 정선군 한백산 기슭에 두문동 마을이라는 데까지 연탄차를 타고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착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두문동 마을에 정선군 고한읍 두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마을에 처음 도착하니까 여러분 경상남도 거창만 해도 그런 추위는 턱도 보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인가 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개떨듯 했습니다. 개떨듯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영하 20도인가 뭐 어쩌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자, 두문동 마을이라고 이렇게 오면은 옛날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컸던 정동탄광이라고 있었습니다. 정동탄광. 정동탄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여러분들께서 정선군 고한읍에서 이렇게 오르막을 쭉 쏟아보면은 태백산 국립공원 하는 그 팻말이 오른쪽으로 있고, 옛날 두문동제를 넘어가는 그 구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구길을 갖다가 7커브 이랬어요. 7커브. 7커브가 뭐냐? 구 두문동제를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그 길이 커브가 7개가 이렇게 빙빙 돌아간다 해가지고 7커브라고 했어요. 7커브. 두문동 마을에 처음 도착하니까 쓰레떠 집들이 군대 막사처럼 여러분 쫙 그 골짜기에 전부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자, 지금은 아이들의 어떤 움직임도 거의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마을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도깨비가 처음 정선군 고한읍 이 두문동이라는 데로 와가지고 처음 느낀 인상은 황량함, 추위. 과연 이런 데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자, 저희 고향만 해도 여러분 경남 거창이 해발 300 정도 되는, 그쪽에서는 비교적 고지대인데, 여기는 여러분 처음에 오니까 해발이 900m 있습니다. 900m. 해발이 900m 일 뿐만 아니고 백두대간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그 극심한 추위는 요즘 하는 말로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상당히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헐핏 눈물을 보이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그 아스라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일화 중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에다 발을 디드니까 석탄 먼지가 퍽퍽 났습니다. 정말로. 탄차에서 짐을 내리고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학교 이름이 여러분 대성초등학교였습니다. 대성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우리 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대성국민학교. 여기에 옛날에 저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전국에서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 기억으로 그 당시에 만약에 경상남도 거창에서 한 달 일을 하면은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여기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40,000원, 50,000원 받았습니다. 40,000원, 50,000원. 자,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산 사고로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폐인이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산골을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고, 수입이 많고, 위험 직종이라는 특성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돈을 워낙 월급을 많이 주니까. 자,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여자분들도 많이 꼬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집집마다 마을마다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동네 와서 느낀 인상이 뭐냐 하면 젊은 부부가 많고, 아이들이 한 집에 보통 웬만한 집은 4명씩, 막 심지어는 6명, 7명 있는 집도 있었고, 또 뭐 물론 2명 있는 집도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골목마다 아이들의 어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호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상이 살벌하고 춥고 이런 동네가 맞지만은 또 짐을 풀고 그 다음날 마침 날씨가 좀 맑았습니다. 여러분, 눈도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렇게 또 그날따라 또 따뜻하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마을은 아니다. 처음 이렇게 접했던 강원도 탄광 지역의 탄광촌의 어떤 모습이 살벌했지만은 또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도 많고, 그 당시에 저 두문동 마을이란데 없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짜장면집도 있었고 다방도 있었고 뭐 술집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쪽 사람들은 그 지금의 어떤 고기 저 파는 집을 육수관이라는데, 육수관. 자, 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고 하는 집이 육수관이 이랬는데, 육수관도 있었고, 한마디로 이발소도 뭐 서너 개 있었고, 별게 다 있었어요. 미용실도 있었고, 또 뭐냐, 이 두문동이라는 이 좁은 마을에 구멍가게, 지금은 거의 뭐 무슨 마트, 뭐 시운이 무슨 뭐 LG니 해가지고 대형 마트들이 거의 뭐 잘 잡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옛날에 구멍가게가 거의 사라졌지만은, 옛날에 이 두문동 마을만 해도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한 10대 개가 있었습니다. 10서너 개. 개 중에는 뭐 저 과자 부스러기 몇 개 갖다 놓고 술집인지 구멍가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집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한 30가구만 모여 있으면 여러분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달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30집이 자리하면은 근처에 틀림없이 구멍가게 하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그 다음날 이렇게 마을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집들은 전부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루빙 집이라고 있어요. 루빙. 정확하게 그 재료의 원료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갑바에다가 갑바천 같은 데다가 군용 갑바천인가 갑바천에다가 골탕을 먹인 겁니다. 골탕. 그 당시만 해도 이 슬레이트가 나오긴 나왔는데, 산골 지역에 이걸 날르기도 힘들고 운반하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그 갑바라는 건 장판 말듯이 둘둘둘 말아가지고 와서 지붕에 쫙 덮은 다음에 못으로 때려 박으면 시공의 용이성 또는 운반의 어떤 편리성,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갑바가 여러분 관리를 잘하면 그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는 우리가 흔히 골탕 먹인다 이런데 골탕을 먹이게 되면은 햇빛을 받고 쉬 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원도 탄광촌이 있던 곳에 그 스레이트나 이 함석 지붕을 걷어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악한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그때 당시에 그 한백산 도깨비의 고향 집안 분들이 미리 선발대로 와 계셨어요. 여기에 우리 집안 형님들이기 때문에 또 그때 제가 어리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챙겨 주시는 그런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백산 도깨비가 비록 어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 기억을 되새겨 본다면은 연탄도 지게로 지어서 나르고 또는 연탄 배달도 하고, 연탄 배달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집까지 연탄을 지게로 지어 이렇게 탁 창고에 쌓아드리면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그 당시에 뭐 3,000원도 받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3,000원이면 돈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3,000원 그렇게 뭐 작은 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돈도 물론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산에 뒷산에 한백산 근처에 뒷산에 잠깐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산에 큰 나무가 없었어요. 왜? 탄광에서 갱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적당한 나무들 다 베다가, 국가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탄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권의 어떤 큰 관심 하에 석탄 산업이 육성이 되고, 또 뭐 석탄 정산이 보국의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호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석탄을 굉장히 우대하던 시기였고, 또 도깨비가 그 당시에 어려서 잘못 오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수풀이 지금 저 정도 우거진 것은 여러분 조림 정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조림 정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림 정책이 나름의 어떤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산림이 오늘날 저렇게 풍성해지고 나름의 어떤 수풀을 형성하게 된 것은 석탄이다. 자, 이런 생각을 도깨비는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탄이 대한민국 산림 녹가의 1등 공신이다. 자, 우리가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지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만약에 남북한 간의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북한의 산림 녹화를 우리가 하게 된다. 왜? 그야말로 잘 되면은 뭐 남북한 간에 서로 이렇게 불신을 좀 해소하면서 서로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북한의 산림 녹화도 결국은 우리 거 아닙니까? 북한 동포들도 우리 동포요. 북한산도 우리 산입니다, 여러분. 너무 속 좁게
물론 보수적 진보적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크게 우리가 저 관대하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산림 녹화가 성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이득이면 이득이지 절대 여러분 저 손해가 없습니다. 나무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뭐 김정은이가 뭐 특별하게 뭐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우리 민족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쪼잔하게 북한의 퍼주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산림 녹화에 대해서는 보다 멀리 보고 우호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의 산림 녹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석탄을 풍족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연탄이나 깨서 뗄 수 있습니까? 일부 계층 빼고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석탄을 공급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나무를 베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감시를 하고 저 남한으로 말하면 경찰들이 불을 쌍심질 치고 지켜도 얼어 죽지 않으려면 밤에라도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어 죽지 않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거를?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도깨비만의 그 독특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한백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삼천포로 가긴 갔는데 그 당시에 도깨비 기억에 어린 나이지만은 또 집안의 어떤 살림에 일조를 해야 되니까 연탄 배달도 했지요. 산에 가서 약초도 캤지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연배 되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시장 바구니를 갖다가 그 갓바로 만든 게 있었는데 갓바 좀 강한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 갓바 그랬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게 만든 한 요만한 그 시장 바구니 비슷한 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하나를 들고 뒷산에 올라가면은 조금만 땀을 흘리면 여러분 거의 그 시장 바구니에 더덕을 하나씩 해가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운 좋으면은. 그 정도로 더덕이 많았고 아주 도깨비도 더덕을 아주 그때 원도 한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까가지고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고추장 발라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망치도 나무 망치로 탁탁 두드려 가지고 고추장 착착 발라가지고 좋습니다. 그 맛이 야생 더덕의 그 향기. 우리 고추장의 어떤 고추장과 야생 더덕의 만남은 환상적인 궁합이다. 들기름 착 뿌리고 프라이팬에다가 탁 뒤집고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기똥차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덕이 별로 없어요. 수풀이 우거지고 생태가 변하면서 더덕은 점차 쇠퇴하고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도깨비가 이 금대봉골 한백산 기슭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무가 사람 키밖에 안 됐어요. 쌀이나무가 주로 우거져 있었고 잡목들이 뭐 물포래나무 이런 잡목들이 딱 사람 키만하게 그렇게 우거졌는데 어째서 산림이 이 모양이냐 어렸을 때도 궁금했었는데 광산에 필요로 하는 그 갱목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금지된 지역이 아니면은 국가에서도 그것을 크게 막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또 정부 입장에서도 석탄 정산만이 살 길이다. 뭐 심지어 이런 구호도 있었고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람 키만 하고 가는 나무 요런 나무들이 잔뜩 우거진데 이런 데가 여러분 더덕이 원래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기 저 한백산 골짜기 이쪽 편에 가게 되면 잘 만나면 하루에 더덕을 정말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 관을 캐왔어요. 그렇게 더덕도 흔했고 많았다. 그런 더덕이 이 수풀이 우거지면서 점차 쇠퇴해서 지금은 코빼기도 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깊은 골짜기까지 이렇게 와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정 붙이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라고. 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우리 윤수일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겐 제2의 고향. 자, 이렇게 돼서 도깨비가 금대봉 골짜기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이고, 소야. 어디 보자. 오메. 귀신같이